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배트맨 일부 문 활짝 열어봅니다.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어제에 이어서 한 차례 더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코스피 시장 2,470선 다시 한번 올라서면서 우리 계좌도 조금은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리고 오늘은 또 한 가지 더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상한가 캐스팅 됐던 캐스팅 종목이 상한가를 가는 또 정말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종목들이 캐스팅이 되고 또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은 어떤 종목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신 뒤에 내일 시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종목들 포트에 꽉꽉 채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지금 TV로 송출되고 있는 화면 그대로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서울경제 TV라고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재미는 다른 시청자님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또 방송에 대한 소감, 즐거웠던 부분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가 모든 분들의 의견 소중하게 여기면서 좋은 방송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서울경제TV 유튜브에 더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역시 종목을 가장 잘 보는 종잘남 이용준 캐스팅 디렉터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역시 종잘기획의 이용준 디렉터님 나오셨는데 오늘 좀 어깨가 이렇게 네. 올라가셔도 될 것 같은. 올리겠습니다. 네, 인사 나눠주시죠. 네. 종목을 누구보다 잘 보는 남자, 오늘은 좀 어깨를 좀 올리는 남자, 종잘남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어깨가 왜 으쓱으쓱 올라가게 되는지는 뭐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용준 디렉터와 함께 장중에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네, 이용준 캐스팅 디렉터와 함께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오픈 채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방송 중간중간 틈틈이 언급을 해드리는 대로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셔도 참여가 가능합니다만 현재 보이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켜셔서 기본 카메라 앱 켜시고 갖다 대기만 하시면 참여 링크 안내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두 가지 방법 모두 활용하셔서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장중에도 현명한 대응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장중 대응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오늘 시장 한 차례 더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대로 잭슨홀 미팅이 끝나기 전에 상승이 나와줄 것이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대로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잭슨홀 미팅이 끝나기 전에 어제 오늘 상승을 나올 거라고 제가 예상을 했고요. 오늘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다 상승이 나왔는데 상승한 종목이 굉장히 많죠. 1922개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상승장의 주도주 잡기 좀 더 어렵다라는 느낌이 항상 있었는데요. 오늘은 앵커님 말씀하신 유틸렉스가 어제 제가 상한가 캐스팅으로 캐스팅한 유틸렉스가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뭐 제 자신을 제가 칭찬한 거고요, 방금. 유틸렉스 상한가를 갔는데 유틸렉스 좀 이따 말씀도 드릴 텐데 마감 시황 보니까 코스피 기준금리 인상에도 기관 매수에 힘입어 2,470대를 회복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현지 시간으로 26일이니까 아마 새벽에 잭슨홀 미팅 결과가 나오면 내일도 한 차례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내일 흐름은 내일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단기적으로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상승이 꾸준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 종목은 두 종목 나왔는데요. 유틸렉스하고 하나기술입니다. 유틸렉스 같은 경우는 어제 저희가 캐스팅한 종목이기 때문에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그 재료가 유틸렉스 3종 신약 파이프라인 임상 순항 분석에 상한가 들어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을 보신 분이라면 유틸렉스가 가장 강했고요. 유틸렉스가 주도주였기 때문에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라면 유틸렉스 하셨으면 아주 잘했다 이렇게 생각되고 저도 노란톡방에서 유틸렉스 말했고 어제 제가 유틸렉스 말했는데 오늘 상한가 들어갔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현재 치료제로 3가지, 치료제 3가지 모두 순항 중에 있는데요. EU204에서 안정성을 확인했고 일상에서 이미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항체 치료제, T세포 치료제, CAR-T 치료제, 동종 T세포 치료제 이 4가지 모두 적응증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흐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는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고요. 어제 제가 유틸렉스 캐스팅 할 때도 자리가 좋고요. 눌렸다 가면 크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상한가 종목은 하나기술인데요. 장중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1조 5천억 반도체 배터리 장비 수주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하나기술이 노르웨이 배터리 제조업체 플레이어에 1조 5천억 규모의 반고체 배터리 장비를 공급한다 이런 기사가 나와서 순식간에 상한가가 들어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유의미한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 흐름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유틸렉스 어제 캐스팅한 거 보시고 시초가에 매수하신 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노란톡방에서 유틸렉스 자유 매도해서 상한가까지 먹으신 분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노란톡방에 이런 종목들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또 상한가 먹을 수 있는 종목 제가 한번 찾아서 매일매일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제목을 정말 잘 지어야 하나 봅니다. 저희 프로그램 제목이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실제로 캐스팅을 해주신 종목이 이렇게 상한가 하루 만에 안착하는 모습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방송 말미에 공개되고 있는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 성과 내고 있다는 것도 모두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릴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용준 디렉터의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자, 8월 18일에 레이저셀 공개를 해주셨고요. 바로 다음 날 1.05% 상승폭 만들어줬습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 날 영창케미칼 역시 반도체 관련주로서 가지고 와주셨고 0.3%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월요일에 공개해 주셨던 KC피드 단기 종목으로 지켜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정말 그 말씀 그대로 다음 날 3.63%라는 상승폭 바로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화요일에 공개해 주셨던 조광 ILI 지난주에 파이널 캐스팅 종목이기도 했죠. 자, 조광 ILI는 7.69% 역시 굉장한 상승폭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공개해 주셨던 제주은행도 오늘 하루 동안 1.03% 상승폭 만들어주면서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들 역시 계속해서 끼가 흘러 넘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와이드카드 캐스팅 목록들도 역시나 힘있게 잘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이 되셨고 정말 당장 내일이라도 갈 수 있는 종목을 캐스팅하겠다라는 캐스팅 기준을 늘 밝혀주고 계신데 그 말씀 그대로 단기간에 이렇게 상승폭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점이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자, 그중에서도 오늘은 유틸렉스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유틸렉스 앞에서도 설명 자세하게 해주셨지만 자, 차트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 또 제주은행도 오늘 추가 상승이 나왔죠? 네, 맞습니다. 먼저 유틸렉스 제가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어제 유틸렉스 캐스팅한다 이렇게 했던 이유가 먼저 재료가 좋게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유틸렉스가 어제 하루 눌렸기 때문에 음봉이 눌렸기 때문에 바로 상승이 나오면 크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위권에서 유틸렉스 캐스팅을 했는데 오늘 바로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뭐 방송하면서 느끼는 건데 가장 짜릿한 순간이고요. 상한가만큼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유틸렉스 오늘 상한가 진심으로 또 축하드리고 방송 보신 분들도 축하드립니다. 유틸렉스 상한가 분봉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꾸준히 강했습니다. 장 초반 음봉에서 시작해서 강했다가 근데 이게 먹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게 굉장히 많은 파동들의 흔들림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버텼다면 그때까지 먹으신 분은 상한가 갔는데 제가 노란톡방에 유틸렉스 공략해 드렸고요. 공략하고 노란톡방은 아시겠지만 매도는 자율 대응입니다. 자율 대응 하신 분이라면 잘 홀딩 하신 분이라면 결국에는 상한가까지 먹고 내일 시가격까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30%에서 50% 수익이 나는 종목을 제가 방송에서 그리고 노란톡방에서 드렸기 때문에 노란톡방 안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틸렉스 내일도 흐름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 게 재료가 우선 좋고요. 그리고 상한가를 굳혔기 때문에 내일도 갭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주은행인데요. 제주은행 생각보다 흐름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대응을 말씀드릴 텐데요. 내일 하루 보셔가지고 내일 상승이 나오면 익절하시면 되는데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내일 재료가 소멸되기 때문에 5,500원,
22선을 이탈하면 손절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작은 폭의 상승이 나왔지만 제가 원하는 그림은 안 나왔어요. 하지만 어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제주은행은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5,500원 메모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요 일정을 봤더니 이제부터는 한은 오늘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0.25% 인상을 했는데 올해 물가 전망치가 24년 만에 최고치고요. 한은은 유례 없이 4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계속 오른다는 거는 가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는 흐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시간 26일 날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의 인플레이션과 금리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방향성도 여러분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발표를 하게 되면 내일부터는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때문에 상승이 단기적으로 크게 나올 거라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안전벨트 잘 매시고 보유 종목들 올라가는 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며칠 동안 말씀드리는데 9월 달에 있는 FOMC 정례회의를 좀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20일과 21일에 있는데 이때 정례회의를 기점으로 주가의 흐름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하락을 예상하긴 하지만 하락이 나와도 주식 같은 경우는 주도주가 나오고 상승하는 종목이 나오기 때문에 노란 톡방에 계시면 제가 하락장에도 수익이 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잭슨홀 미팅에서는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선 하지만 이미 시장에는 반영이 됐기 때문에 내일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월 달부터는 지수의 흐름이 하방 또는 상방으로 결정되는 달이기 때문에 9월 달도 8시에 서울경제 잘 보시면서 저랑 같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본 방송에서 캐스팅을 진행해 주셨던 유틸렉스가 저희 프로그램 제목 그대로 상한가를 잡아냈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를 굳히면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유틸렉스는 내일 한 차례 더 오늘 상한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있고 갭상승으로 출발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유틸렉스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오늘 수익 본 분들 모두 미리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일단 단기로 볼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종목이었던 만큼 내일까지 보시고 앞으로 또 공개될 와이드카드 종목들 그리고 캐스팅 종목들 확인하면서 포트에 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목 리뷰를 진행을 해주셨고 또 앞으로 함께 지켜봐야 할 중요한 일정들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하는 방법 말씀드렸듯이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장도 올랐고 유틸렉스는 또 상한가를 갖고 정말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자, 오늘 본격적으로 또 캐스팅 진행하기 전에 캐스팅 기준 밝혀주셔야죠. 항상 비슷한 기준인데 오늘 같은 경우도 매수는 제로에 해야 되니까 제로의 크기가 큰 종목을 캐스팅하겠습니다. 여러 종목 중에 저는 오늘 같은 경우는 3종목 중에 무조건 한 종목을 캐스팅할 건데요. 그중에 좀 제로가 약하더라도 3개 중에 상대적으로 강한 종목 무조건 캐스팅하겠다. 그래서 오늘은 캐스팅하지 않는 종목은 않는 순위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캐스팅이 진행됐던 유틸렉스 상한가 간 거 확인하셨죠? 오늘도 역시 3위권, 2위권, 1위권 모두 캐스팅 후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만큼 방송 끝까지 지켜보셔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난 거겠죠. 자, 그리고 와이드카드 종목은 방송 말미에 공개되니까 역시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재료가 상대적으로 더 큰지 그리고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 것인지 확인해 보면서 방송 시청해 주시면 또 하나의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3위권 후보생들부터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자, 3위권 후보생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3위권 후보생들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개인 기획사에서는 모나리자 후보생, 기관 기획사에서는 위즈빅 스튜디오, 외국인 기획사에서는 대아TI 후보생 밀어주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 어땠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개인 기획사의 모나리자 후보생입니다. 오늘 10.54% 큰 상승 나왔고요. 3,775원의 종가 형성했는데 사실 장 초반에는 한 20% 가까운 상승폭도 만들어냈던 모나리자였습니다. 모나리자의 주요 포지션은 화장지, 이런 위생용품 제조 판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기관 기획사의 위즈빅 스튜디오 오늘 5.86% 상승 나왔습니다.
23,5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주요 포지션은 콘텐츠 제작인데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편입이 되어 있는 그런 후보생입니다.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데아TI 만나보시죠. 3.17% 상승 나왔고요. 3,74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교통 신호장치 제조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3위권 후보생들 모두 상승이 나오는 좋은 흐름 가져갔던 후보생들인데, 자, 오늘은 일단은 무조건 네. 캐스팅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네. 이제 그렇다면 캐스팅을 해주시는 종목은 재료의 크기가 가장 크다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상대적으로 크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습니다. 상대적으로 재료의 크기가 큰 네네. 캐스팅 대상은 어떤 후보생입니까? 저는 3위권에서는 데아TI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기획사의 데아TI 후보생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네네. 데아TI 철도 관련주로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데아TI 흐름이 어제부터 나쁘지 않거든요. 어제도 상승, 오늘도 상승인데 재료를 좀 확인해봤더니 8월 24일 날 어제죠. 어제 데아TI가 24억 규모의 자사주 소각 결정의 강세라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이라는 거는 주가가 더 이상 빠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대주주 또는 관계자들이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주가 부양을 위한 방법인데, 근데 이 금액이 크지가 않아요. 24억 정도이기 때문에 소각 예정일은 31일입니다. 다음 주인데요. 근데 제가 이게 좀 생각보다 약하다고 생각했던 게 시가총액은 2,579억인데요. 어제자 기준으로. 이거에 보면 1%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혹시 다른 재료가 있으면 더 좋은 거고, 이미 상승이 나온 상태에서 내일 재료와 함께 또 부양 급등이 나오면 더 크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아TI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자사주 소각에는 호재 뉴스와 함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조만간에 반등이 한번 나올 것 같은데, 다소 재료가 약하기 때문에 또 다른 재료가 한번 나온다면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어제 그제 보니까 푸른 기술도 흐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철도주들의 무슨 호재가 있지 않을까, 조만간에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데아TI 캐스팅했습니다. 네, 재료가 일단은 자사주 소각으로 보이는데, 자, 그렇다면 저는 사실 오늘 이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 철도 관련주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어제 한국선제 네. 2위권에서 캐스팅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재료가 용산구 지하와 철도 지하와 이 부분이었잖아요. 맞아요. 혹시 그 부분이랑 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앵커님 말씀도 일리가 있을 수 있는 게, 한국선제가 지하화 사업을 하게 된다면 지하에 철도가 들어가는 또 철도 사업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국선제가 지하화 사업을 하고 철도 사업을 데아TI라든지 푸른 기술이 한다고 하면 이것도 호재일 수 있거든요. 물론 지금 재료를 정확히 엮여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시나리오를 세우는 건데, 이런 상상력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앵커님의 의견도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럴 수 있고, 아마 내일도 만약 그렇게 기사가 엮여 버린다면 큰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데아TI 캐스팅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어제 한국선제를 캐스팅해 주셨던 것도 용산구청장의 발언에 의한 것이지 실제로 한다라고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함께 노란톡방에서 팔로우를 하면서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지금 역시 데아TI 역시 재료가 정확하게 지하화와 용산구 철도 지하화와 관련이 있다라고 나온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현재 흐름을 볼 때 좋아 보이는 만큼 일단은 캐스팅을 진행을 하고, 만약에 실제로 재료가 큰 것이 나올 경우에는 큰 상승도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모나리자 후보생과 위지윅 스튜디오도 사실 모나리자 같은 경우 펄프값 상승과 관련이 있고, 위지윅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 메타버스 사업 관련해서 컴투버스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꽤 재료가 저는 크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사실은 모나리자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어제는 무림 PMP, 그제는 무림 페이퍼 이렇게 했잖아요. 네. 다 안 간다 제가 캐스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나리자를 좀 보면, 우선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료는 똑같아요. 펄프 값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펄프 값이 작년 12월하고 비교했을 때 60% 가까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상한가를 가도 아무 그 문제가 없을 종목들인데, 다들 보니까 어제, 그제, 오늘 보니까 다 윗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좋은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부각을 받지 못한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캐스팅하지 않은 겁니다. 모나리자 차트 한번 보십시오. 모나리자 오늘자 차트입니다. 시가 갭을 8% 가까이 띄워가지고요. 급등이 한번 나왔다가 그대로 밀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윗골이 바로 좋지 않습니다. 좋은 재료라면 장대 양봉을 꽉 찬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윗골이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은
제 생각이 맞다고 한다면 시가갭을 메꾸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4%에서 5% 내려오기 때문에 저는 캐스팅하지 않았다. 시가갭을 띄웠는데 윗꼬리까지 달려버린 양봉이라면 내일 무너질 게 51%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재료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림 PMP, 무림 페이퍼를 지속적으로 캐스팅을 안 할 나온 것들을 캐스팅 못했던 이유, 재료는 좋으나 차트가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모나리자는 캐스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위즈익 스튜디오 한번 볼게요. 위즈익 스튜디오 메타버스 관련주이고 굉장히 한번 슈팅이 나올 만도 한데 지금 게임주,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번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기업 개요는 컴퓨터 그래픽, VFX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영화하고 드라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도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늘 기사를 봤더니 컴투스가 지난 4월에 계열사 위직하고 MP와 함께 조인트 벤처인 컴투버스를 본격 만들고 메타버스 개발을 추진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업은 이제 가속화될 텐데 차트는 가속화되지 않았거든요. 차트 한번 보면 제가 웬만하면 21선 위에 올라오면 메타버스 관련주 한번 흐름 보려고 했었는데 오늘 또 21선을 돌파를 못하고 양봉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 종목 보시는 분들은 내일 21선인 23,700원을 돌파해서 시작한다면 매수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이 구간이 돌파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캐스팅하지 않았는데 바닥이 나온 것 같지만 21선 돌파한 이후에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캐스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무림 페이퍼, 무림 PNP, 오늘 모나리자까지 펄프값 급등이라는 재료는 같고 상승도 역시 나오고 있지만 모나리자 오늘 흐름만 봐도 시가 갭을 띄운 데다가 윗꼬리까지 달고 마감을 했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무너지기 쉬운 차트의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캐스팅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그 이유 밝혀주셨고요. 자, 그리고 위즈익 스튜디오 메타버스 모멘텀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21선,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늘 21선은 생명선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 알고 계시죠? 내일 21선인 23,700원 돌파해서 시작을 한다면 매수를 해도 괜찮겠지만 이 돌파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매수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캐스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은 3위권에서 외국인 기획사의 대아TI 캐스팅을 최종적으로 해주셨고요. 자, 2위권 후보생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2위권 후보생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개인 기획사에서는 지어소프트 후보생, 기관 기획사에서는 호텔신라, 외국인 기획사에서는 네이처셀 후보생, 이렇게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도 지켜볼게요. 네, 먼저 개인 기획사의 지어소프트입니다. 0.41% 하락 나왔고요. 12,200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등인데 오늘은 이 이슈로는 상승이 나온 것 같지가 않네요. 자, 기관 기획사의 호텔신라도 만나보겠습니다. 3.94% 상승 나왔고요. 73,800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면세, 관광 등입니다.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네이처셀 보시죠. 7.98% 상승 나왔습니다. 25,700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주요 포지션은 줄기세포, 화장품, 음료 등입니다. 네, 이렇게 2위권 후보생들 만나보셨는데 2위권에서도 낯이 익은 이름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자, 어떤 후보생 최종적으로 캐스팅해 주실 건가요? 저는 우선 앵커님께서 세 종목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이미 우리가 한 번씩 짚었던 종목들인데 네. 저는 호텔신라로 오늘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2위권에서는 기관기획사의 호텔신라 캐스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일본에서는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방역 검사, 입국 심사를 조금 완화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온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호텔신라를 캐스팅했던 게 저는 사실 호텔신라를 숙박업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앵커님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면세점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텔신라 캐스팅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호텔 부분, 레저 부분이 있는데 호텔 부분 같은 경우는 외국인 관광객, 내국인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면세점도 호텔신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자 기사 봤더니 일본이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요.
우리나라 입국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아마 기존의 상한선이 2만 명에서 5만 명으로 2배 반 가까이 늘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만약에 우리나라 입국자가 많이 늘어난다면 호텔 신라에 숙박도 할 뿐더러 면세점도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지금 우리가 보지 않을 때 이미 좀 흐름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텔 신라 차트 한번 보면 우선 오늘 굉장히 큰 양봉이 나왔습니다. 3.94%인데 시총 대비해서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양봉상으로는 21선을 돌파했고 윗꼬리가 몸통보다 짧은 윗꼬리이기 때문에 내일은 호텔 신라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중기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단에 매물대가 좀 있긴 하지만 앞으로 꾸준히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또 우선 우량한 종목이기 때문에 호텔 신라 저는 오늘 캐스팅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호텔 신라 지금 뭐 면세 사업도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뭐 지금은 아직까지 완화됐다라는 이야기는 없지만 계속해서 검토 중인 걸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일본은 9월 달부터 해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입국 심사를 조금 완화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이미 나온 바가 있고 관광객 수 제한도 풀겠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으면서 오늘 뭐 여행, 항공, 면세점 관련주까지 상승이 나오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용준 디렉터님도 이런 부분 긍정적으로 보고 캐스팅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다른 후보생들은 좀 어떤가요? 사실 지어소프트하고요, 네이처셀, 특히 네이처셀은 차트가 좋습니다. 하지만 네. 먼저 지어소프트부터 말씀드리면 지어소프트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새벽 배송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맹커님은 새벽 배송 잘 안 하시니까 정확한 걸 모르겠지만 지금 새벽 배송 엄청 하고 있거든요. 그쵸. 마켓컬리부터 해가지고 근데 마켓컬리 상장 예비 심사까지 끝났고 지어소프트 새벽 배송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어소프트 같은 경우는 종속회사 오아시스에서 온라인 새벽 배송 플랫폼인 오아시스 마켓을 운영하고 온라인 매출이 여기서 나온다고 합니다. 새벽 배송 업체 중이 많이 있는데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게 오아시스라고 하니까요. 아마 지오소프트도 이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근데 하나의 악재 아닌 악재가 있는 게 마켓컬리가 어제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를 했어요. 하지만 원래 기대했던 가격이 4조 정도 규모였는데 지금 쿠팡이 미국 상장 이후에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2조 정도로 줄었고 시장의 평가액이. 그리고 오아시스 같은 경우는 최대 지주가 지어소프트인데 이게 규모 가치가 1조 100억 정도로 마켓컬리보다 상대로 작습니다. 지금 상황이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장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밸류를 받을 때는 시장에서 평가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상황은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어소프트가 오늘 상승이 아닌 음봉 도주로 마무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차트 보시면 지금 지오소프트 차트입니다. 보니까 반등을 나오려고 어제 오늘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21선 돌파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음봉 도주인데 제가 정리를 해보면 재료는 상장 재료는 우선 좋아요. 좋지만 마켓컬리 상장 결과에 따라서 아마 이런 새벽 배송 관련주들의 밸류가 시장에서 재부각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부각 받았는데 그게 높게 하이로 받으면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로우로 받으면 또다시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접근하는 거는 21선 아래이기 때문에 금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캐스팅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오소프트 마켓컬리가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하면서 새벽 배송 기업 중에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오아시스의 대주주 지오소프트가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오늘 종가는 결국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현재 신규 상장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일단 뭐 그렇다면 지오소프트는 그렇고 네.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차트는 좋다라고 했는데 네, 어떤 부분이 걸리신 건가요? 차트는 좋죠. 제가 이제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네이처셀은 아시다시피 줄기세포 관련주고요. 제약바이오 관련주인데 오늘 재료는 네이처셀 주가가 상승했는데 생명공학 브랜드 평판에 2위 했다 이런 기사거든요. 근데 평판 2위 해서 7.9%라는 많은 상승이 나와서 그것도 좀 재료에 비해서 너무 큰 상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주식을 좀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대주주 리스크를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주주 리스크라는 게 제 감정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기존 재료를 봤더니 2019년 12월 11일 날 신문에 나온 기사를 봤더니 현재 네이처셀 라정찬 대표가 2001년 RNM 바이오를 설립하고요. 2013년 배임, 횡령, 주가 조작 혐의로 징역 3년하고 집행유예 4년을 받은 경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RNM 바이오는 상폐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또 다른 기사는 2020년 2월 17일 기사인데 주가 조작 혐의 네이처셀 라정찬 1심에 또 무죄 선고받았다는 기사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유죄, 지금은 무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뭐 여하튼 간에 이런 경력이 있다는 자체가 저는 이런 종목을 하기가 좀 꺼려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차트 모양으로 좋지만 이 경력을 무시하더라도 재료 자체가 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차트 보면 차트적으로는 좋은 자리에 있죠. 돌파 직전의 자리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기술적으로 좋은 자리는 분명하나 브랜드 평판으로 상승이 나왔다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상단해봤던 대주주 리스크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접근하지 않겠다, 캐스팅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트상으로는 분명히 좋은 자리에 있는 게 맞다. 하지만 좀 걸리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공학 브랜드 평판 2위라는 재료가 오늘 있기는 한데 사실 이 재료만으로 7%가 넘는 상승폭을 오늘 만들어냈다라고 하기에는 재료의 크기가 사실은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다라는 점 첫 번째로 짚어주셨고요. 자, 그리고 대주주에 대한 리스크, 기사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만큼 네이처셀 캐스팅하기에는 조금은 위험성을 감수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캐스팅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고요. 자, 오늘 2위에서는 최종적으로 기관기획사의 호텔신라 후보생을 캐스팅을 해주셨습니다. 자, 2위권 후보생들 모두 캐스팅을 하는 이유 그리고 하지 않은 이유 정확하게 밝혀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뉴스와 재료의 근거에서 현명하게 투자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디렉터님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방송 초반에 안내를 해드린 대로 휴대폰 스캔을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2위권 후보생 캐스팅까지 진행이 됐고요. 1위권 후보생들은 어떤 모습 하고 있을지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1위권 후보생들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개인 기획사에서는 OCI 후보생, 기관 기획사에서는 BH 후보생, 외국인 기획사에서는 대한해운 후보생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개인 기획사의 OCI 후보생입니다. 오늘 6.02% 하락이 나왔고요. 12만 5천 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화학물질 제조인데 현재 태양광과 긴밀하게 관련 있는 폴리실리콘과 긴밀하게 관련이 있는 후보생입니다. 자, 계속해서 기관 기획사의 BH 후보생도 만나보시죠. 4.33% 상승 나왔고요. 28,9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인쇄 회로 기판인데 이 후보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자주 접하고 있는 그런 후보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대한해운 후보생입니다. 5.3% 상승 나왔고요. 2,385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외항 화물 운송입니다. 네, 오늘의 1위권 후보생들 모두 만나보셨는데요. 자, 디렉터님, 네네. 1위권 후보생들 오늘 1위에 올라올 만합니까? 네, 한 종목은 확실히 1위 올라와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네. 나머지 또 한 종목은 어떻게 올라왔나 싶은 종목도 한 종목 있긴 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좋은 종목부터 들어봐야 될 텐데 1위권 후보생 중에서는 어떤 종목 캐스팅 해주시겠어요? 저는 BH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BHC 후보생. 사실 제가 앞서서 네네. 생각보다 우리와 긴밀하게 관련이 네네.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아무래도 휴대폰과 네. 관련이 된 그런 종목이죠.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아니라 앵커님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삼성폰을 쓰고요. 앵커님은 아이폰을 쓰는데 BH는 아이폰 애플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저는 사실은 아이폰을 과거에 쓰긴 했지만 좀 불편해서 삼성폰을 씁니다. 근데 애플이나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그 감성 때문에 지속적으로 쓴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BH가 앞으로 흐름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되는 게 이런 감성을 한 그 강성 고객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료를 말씀드리면
애플이 오늘자 기사입니다. 애플 아이폰 14가 온다. 들썩이는 아이폰 수혜주라고 나와 있고요. 아이폰 수혜주는 딱 2개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BH이고요. 다른 하나는 LG 이노텍인데 LG 이노텍도 급등이 나왔고 BH도 4.3% 급등 상승이 나왔습니다. 출시 예정일은 9월 7일인데요. 9월 7일 날 아이폰 14 공개를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한 번 더 큰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BH 제가 캐스팅합니다. BH 갈 거라고 보고 있고 급등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BH 꼭 메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조사하면서 좀 놀랬던 게 아이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회사가 LG 이노텍인데 매출의 80%를 아이폰 쪽에 들어있다 하고요. 그다음에 BH는 매출의 70%를 아이폰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사상 최대 실적도 달성해 볼 만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아이폰 14가 나오는 전에 후는 전이나 당일은 안 되고 전에 한번 흐름이 크게 나올 수 있고 재료가 소멸될 때까지 갖고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 보면 오늘 21선을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했기 때문에 아이폰 관련주로는 내일부터는 좀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돌파해서 보시면 29,700원을 다시 돌파를 하게 되면 추가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1등주 중에는 BH가 캐스팅됐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9월 7일 아이폰 14의 신제품 기대감으로 수혜주인 BH가 장대 양봉이 나왔고 21선 돌파한 시점에서 내일 상승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앵커님께 질문을 했는데 네. 저는 삼성폰을 쓰는데 아이폰에 장점이 있다면 또 어떻게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아이폰만 쓰시는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소비자. 사실 아이폰을 저는 지금 11 시리즈를 쓰고 있는데요. 네. 그 전에는 6 시리즈를 쓰고 있었습니다. 아, 실제로 3, 4년, 1년에 한 번씩 시리즈가 나오는 걸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사실은 한 번 쓰면 오래 쓰기 때문에 손에 익다 보니까 다음 폰도 그냥 자연스럽게 아이폰을 쓰지 않았나. 불편함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어플이라든지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 없었어요? 불편한 거 있습니다. 요즘에는 삼성폰 유저분들이 굉장히 부러운 게 네. 삼성페이가 된다는 건 상당히 부럽더라고요. 아이폰은 그런 결제 시스템이 없나 봐요? 네. 오. 삼성폰을 쓰시는 분들은 사실 지갑에 따로 안 들고 다니시잖아요, 요즘에. 저는 지갑, 핸드폰 다 들고 다니는데 삼성페이를 안 써가지고 저는 아직은 그래서 제가 아이폰 유저들한테 이런 답변을 받고 싶었거든요. 감성. 한 번 쓰면 그게 약간은 불편해도 지속적으로 아이폰을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격도 굉장히 비싸죠, 아이폰. 그렇죠. 네. 그래도 산다. 그렇기 때문에 BH 상승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유저인 앵커님한테 제가 확인한 거니까 여러분들 BH 관종에 넣으시고요. 내일 상승 나오면 이혜은을 외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꼭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혜은이라고 외쳐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BH 캐스팅을 해주셨는데 아이폰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애플은 일반적으로 매년 9월쯤에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는데 일단 지금 신형 아이폰 14는 9월 7일에 발표가 될 것 같다라는 소식이 슬금슬금 흘러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 만큼 관련주들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계시고 다만 BH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소멸되기 전까지 들고 계셔야 한다라는 점 한 번 더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언제나 시나리오 매매라는 것은 이 재료의 시점과 함께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 항상 강조해주고 계시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대한해운과 또 네. OCI 이렇게 남아 있는데 자, 이 후보생 중에 어떻게 1위에 올라왔지 하는 후보생부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선 어떻게 올라왔지 하는 후보생이 대한해운입니다. 네. 지금 피크아웃이라고 해가지고요. 해운주들은 이미 매출과 이게 이미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시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HMM, 대한해운, 흥하해운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힘드실 텐데 앞으로 더 하락할 거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 8월 23일자 기사를 봤더니 해운업 실적도 올 상반기에 이미 고점을 찍었고요. 이게 피크아웃인데 고점을 찍었고 하반기 지표들은 다 우울한 상황입니다. 실적 선행 지표인 글로벌 컨테이너 해운 운임도 내려가고 있고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또한 3,500선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5,100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해운주들 보실 때 마음을 단단히 먹고요.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장을 보면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21선 아래에서 양봉이 나왔는데 양봉이 나오면 뭐합니까? 21선을 돌파 못하고 상당한 갭을 놔두고 끝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일 이런 하반기 지표들은 이미 하락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해운
또는 해운주 당분간 접근 금지라고 해서 아예 캐스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전에도 해운주들 이제는 피크아웃, 그러니까 정상에 올랐다가 다시 하산하고 있는 과정을 밟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역시 대한해운 그런 의미에서 갖고 갈 게 아니라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오히려 생각을 해봐야 될 시기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자, 그 교체하는 종목은 아무래도 뭐 매일매일 와일드카드로 공개가 되고 있는 만큼 그런 종목들 또는 캐스팅이 최종적으로 진행되는 후보들로 교체를 차근차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OCI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OCI는 사실 나쁘진 않거든요. 중장기로 태양광 관련주 좋게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장대 음봉이 나온 OCI를 캐스팅하는 것보다는 아이폰 재료가 있는 BH를 캐스팅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어차피 캐스팅은 저는 한 개를 먼저 하고 비등비등한 경우는 두 개 더블 캐스팅하지만 우선은 BH가 먼저 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OCI 같은 경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태양광 관련주의 대장이고요. 차트 한번 보면 우선 8월 23일 날 중국 수찬성 관련해 가지고 그 폴리실리콘 관련돼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오늘 장대 음봉입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12만 3천 원을 깨버리면 하락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OCI 같은 경우는 중장기로도 좋아 보이니까요. 중장기 하시는 분은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장대 음봉이 좀 걸리기 때문에 12만 3천 원 기억하시고 21선 지지 여부를 꼭 체크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캐스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OCI 중장기로 가져가도 될 만큼 괜찮은 종목이긴 하지만 오늘은 BH의 그 아성이 너무나 강했다. 따라서 압도적으로 BH를 캐스팅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오늘 3위권에서는 외국인 기획사의 대아TI, 2위권에서는 기관 기획사의 호텔신라, 1위권에서는 역시 기관 기획사의 BH 후보생 캐스팅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 중에 원픽은 어떤 후보생입니까? 이혜은을 외칠 수 있는 BH. 네. 아이폰 수혜가 있고요. 일정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차트가 되게 좋습니다. BH가 저도 사실은 내일 공략을 해볼 생각이니까요. BH가 탑이다. 내일 BH 급등 나오면 다시 한번 여기서 제가 어깨를 높이겠습니다. 네. 자, 이용준 디렉터님의 어깨도 한층 더 높이고 또 상한가를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이혜은도 외쳐볼 수 있는 그런 BH 후보생 원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BH는 내일 이용준 디렉터님도 노란톡방에서 함께 공략을 해볼 생각이라고 하시니까요. 샵 008 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역시 참여 링크 안내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1위권 후보생까지 만나보셨고 또 가장 좋은 후보생으로는 이 후보생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는데요. 자, 이제는 또 새로운 종목이 공개가 될 시간입니다. 와일드카드 후보생 화면 보시고 잠시 후에 공개해 볼게요.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은 어떤 종목이 차지를 하게 될지 오늘도 역시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카운트다운 해보겠습니다. 네. 카운트다운 하시죠. 네. 3, 2, 1. 오늘의 와일드카드는 GS 글로벌입니다. 이 종목 또 나왔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GS 글로벌하고 조광 아이라 이번 달에 제가 주구장창 팬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사실은 한번 꽂히면 거기 끝을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GS 글로벌, 조광 아이라는 어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우선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거고요. GS 글로벌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제가 GS 글로벌을 사실은 여기 방송에서 7월 달, 6월 달에도 말씀드려서 큰 상승을 나왔었고 17%, 24% 나왔던 것 같고요. 다시 한번 GS 글로벌을 이번 주부터, 지난주부터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겨울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제 쌀쌀해졌고요. 해는 뜨겁지만 가을을 거쳐서 바로 겨울입니다. 그렇게 되면 유럽에서는 지금 LNG 송유관을 막고 있는 러시아 때문에 각자 도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저희가 봤을 때는 LNG 배에 대한 배를 통해서 운반하는 것도 있지만 배가 한창 만들어지려면 6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바로 쓸 수 있는 석탄 그리고 소형 원자로 SMR의 중요성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틀릴 수가 없다고 제가 생각되는 게 겨울이 다 오는 거든
자명한 사실이고요. 유럽 지금 송유가 막힌 것도 자명한 사실이고 전쟁 장기화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중심에는 그러면 그들이 겨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바로 석탄입니다. 석탄. 그렇기 때문에 GS 글로벌 인도네시아 BSSR 석탄광 지분의 14.74% 인수한 실제적인 석탄 수혜주인 GS 글로벌이 내일부터 상승이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내일 안 나오더라도 이번 달 내내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8월 24일 날 기사 보면요. GS 글로벌 중국 수찬석 전력 석탄 화력 발전 증가 상승에 전력난 지속되면서 석탄 화력 발전 의존율을 갈수록 높일 거라고 중국에서는 이미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또한 산업부에서 석탄 발전 상한제를 완화하겠다. 8월 8일 날 기사입니다. 마지막 기사는 8월 3일 날 기사인데 탈러시아 석탄 나선 유럽, 석탄 유럽에서 좀 석탄을 엄청 사재기를 하고 있고요. 석탄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GS 글로벌이 안 오르면 뭐가 오르겠습니까? 에너지 관련주 중요하지만 SMR 원전 관련주도 보고 있지만 제가 조강 ILI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GS 글로벌이 내일 상승이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거고요. 차트 보면 정배열이고요. 계속 바닥에서 양봉이 3개나 나와 있고 전고점인 3,900원만 돌파하게 되면 급등도 한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말했는데 GS 글로벌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떨어지면 또 떨어진 대로 대응하면 되는데 저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 이렇게 누차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론 내어드리면 전 세계는 지금 에너지 위기이고요. 에너지 위기 중심에 원자력과 석탄이 있는데 저는 이미 이 흐름을 예측을 하고 있었고 내일 관련 내용은 내일 노란톡방에서 공유를 할 텐데요. 다시 한번 흐름이 나와서 GS 글로벌이 상승이 나온다면 이 와이드카드 종목 뉴스, 재료, 그리고 노란톡방의 공략 지점까지 공개해 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이번에는 꼭 들어오셔가지고요. GS 글로벌 공략 지점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GS 글로벌 공략 지점까지 주신다고 하니까 또 노란톡방에 굉장히 또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가득 듭니다. 자, GS 글로벌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전에도 사실은 와이드카드로 공개가 여러 차례 됐었던 GS 글로벌인데 17%, 24%의 수익을 안겨줬던 바로 그 종목입니다. 과연 그 다음 흐름은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 자, 지금 어제가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이었다고 하는데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에너지 패권을 둘러싼 유럽의 긴장감은 더욱더 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은 이어지고 있지만 하루 이틀 안에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석탄 화력 발전 관련주인 GS 글로벌 한 번 더 갈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와이드카드로 공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와이드카드 우리에게는 많이 친숙한 그 이름 GS 글로벌 후보생으로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과연 이번엔 또 어떤 흐름이 나오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그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종목으로 역시 가져와 주셨는데요. 자, 내일 또 무료 공개 방송이 있으시잖아요. 네. GS 글로벌 BH 많이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네요. GS 글로벌이 오르면 제가 드래곤 준이라고 외칠 거고요. 네. BH가 오르면 이혜은이라고 제가 방송에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많이들 공개방송 들어오셔야 되는데 노란톡방 먼저 들어오셔야 공개방송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 GS 글로벌이 가면 드래곤준, BH가 가면 이혜은이라고 외치게 해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과연 그 공약이 지켜질지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료 공개 방송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안내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스캔을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릴 시간인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